61년생인데 시골 양가에 팔순, 부모님도 계시고 애들이 미혼이라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참 책임감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위해 10,000원 이상 쓰지 않고 대기업 은퇴하고도 가족을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60년대생의 노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60년대생이 꿀빨러.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60년대생에 대해 고생은 하지 않고 이득만 누리는 꿀빨러라는 비난이 있지만 저는 책임감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 부양 및 교육 문제 해결 때문에 해외 생활한 지 32년째. 한참 잘나가는 46세의 임원직을 버리고 창업을 한 덕분에 위기도 많이 왔지만 아이들 교육 걱정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많습니다. 이제는 다들 가족이 자기 영역으로 떠나고 남은 것은 가슴에 허전함만 남네요. 인생은 정답이 없네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결국 혼자가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60고개를 넘겨서야 알게 되었네요. 60이어도 빚 없이 집 한 채 있으면, 그리고 주 3일 5시간 근무 일자리가 많다면 은퇴자들은 고단하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지만 말이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언론이나 다른 매체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다르게 60 넘어서도 대부분 일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말입니다. 25% 정도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하여 생계급여를 주고 있고요. 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전 세계 230개국 중에 23위 정도로 상위 10% 안에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이중부양의 짐을 어깨에 맨 채 은퇴하지 못하는 60년대생의 삶을 다룬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여러 세대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60년대생들은 이들의 삶의 동질감을 느꼈고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을 전했다. 유튜브 채널 KBS 시사 직격의 대기업 은퇴하고도 가족을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60년 대생의 노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30일 현재까지 9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인기 급상승 영상으로 꼽혔는데 특히 중년층 사이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공유되며 많은 이들이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 약 860만 명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호황기와 불황기를 모두 겪으며 단련된 60년대생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접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제작진은 60년대생을 두고 8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경제가 도약할 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화를 위해 힘썼으며 90년대에는 IMF 금융위기도 겪은 세대라고 설명했다. 중년에 들어서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도맡아 이중고에 시달렸지만 배고픈 시기도 견뎌냈던 강인함으로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들 등록금에 대리뛰고 복박 육아에 시어머니 부양까지. 영상은 새벽 1시에 시급 6,000원 정도의 대리운전 일을 하는 63년생 이한수 가명 씨가 코를 놓칠세라 바삐 달리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4인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씨는 재출금 월세, 아들의 대학원 등록금까지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고 했다. 이한수 씨는 10수년 대기업 다니다가 조기 퇴직하고 고깃집을 차렸다가 망했다며 나이 제한 없이 고생하는 만큼 일하는 직업을 구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우고도 목표 콜수를 채우지 못해 퇴근하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는 지금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다. 노후를 생각할 형편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 그가 매일 지키는 생활수칙은 나를 위해서는 하루에 10,000원 이상 쓰지 않기다.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의 손주를 떠안게 된 60년 대생 여성 어 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어 씨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워 아침밥을 먹여 등교시키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26년 동안 집에서 모셔온 시어머니도 여전히 어 씨 부부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 씨는 아이들을 저희 부부가 맡아서 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조금 있다며 부부만 살림하면 괜찮은데 한 달 전에 시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셨다고 했다. 보험료 등 여러 지출로 통장 잔고는 매달 바닥을 보이고 어 씨는 다니던 직장의 월급으로도 모자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의 마초 세대는 60년 대생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0년 대생은 이전 세대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동시에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 세대라며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후세대에 대한 지출이 전 세대보다 매우 컸던 특징도 지닌다. 이중 부양의 책임이 60년 대생에게 있지만 그 부분은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세대별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60년 대생들은 애들은 다 컸지만 시골 양가에 팔순 어른들이 계셔 은퇴를 못한다. 90대 노모를 모시고 20대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다. 방법을 몰라 그냥 열심히 산다. 인생 참 쉽지 않다 등의 공감을 표했다. 자녀 세대는 자식에게 그렇게 퍼주지 말라고 해도 자식 힘들면 매번 도움 주는 부모님께 항상 죄송하다. 자식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겠다. 마음이 아프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계로도 증명되는 고된 일생. 60년대생 등 고령층의 고된 일생은 통계로도 고스란히 증명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2천 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1만 3천 명 늘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년 전인 2003년 2월에는 185만 6천 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2월에 273만 4천 명으로 늘었고 올해 2월에는 10년 전에 2배인 570만 100명대로 올라섰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진입하면서 고령층 인구 자체가 급증한 영향도 컸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 고령층이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실제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보여주는 고용률도 높아졌다. 지난 2월 60세 이상 고용률은 42.8%로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2003년 2월 32.0%에 22.8%, 10년 사이 0.8포인트 상승했지만 최근 연동한 %로 10대폭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의 약 40%가 노동빈곤층 워킹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층이 많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에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 이전 금액 감소, 고령층의 생활비 빠르게 증가 공적연금 및 자산소득은 변화가 없는 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55세에서 9세 인구 가운데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의 보탬 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하는 즐거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 하고 싶어서 34.가 뒤를 이었다.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50년부터 60년대생들은 고도성장기의 혜택을 가장 누렸던 세대이기도 하지만 자식에게 주거, 교육 등에 있어 경제적,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한편 삶의 가치관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50년부터 60년대생들의 부모인 80세부터 90세까지 초고령층에 초점을 맞춰 부양시설, 보건 시스템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한다면 자연히 이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0년대생이 온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릿수가 많다는 1960년대생들의 퇴직이 본격화된 요즘 풍경을 보여준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63년생 김씨 80년대 대기업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하면서 상해법 인정 등 해외 주재원으로 세계를 누렸다. 2016년 회사의 구조 조정 때 나갈 이유가 없었지만 후배 2명은 건질 수 있다고 해서 사표를 냈다. 주요 이력이 적힌 명함을 갖고 다니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마음이 위축된다. 냉방기나 가구 조립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 김씨만이 아니다. 61년생 남성은 무역회사를 다니며 수출력군이란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직장을 잃고 정신 차려보니 어렵게 장만했던 아파트가 사라지고 없다. 야간 교대로 건물 안전점검 일을 한다. 63년생 남성은 휴대폰 하나 들고 밤새 대리기사를 뛰지만
대출금 갚고 대학원 다니는 자식 교육비를 대기 벅차다. 60년생 여성은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의 두 손주를 떠안고 양육비를 받긴 하지만 모자라다. 시어머니 요양원비를 위해 마트 알바를 하고 있다.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도 눈물겹다. 이제 1년 후에 퇴직하는데 참 슬픕니다. 눈물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묵묵히 견디고 계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70대에 접어드신 저희 아버지도 아직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 꾸리고 있는 저도 여력이 없네요.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확 와닿았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인 마초 세대의 현실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주된 일자리의 평균 퇴직 나이가 0.3세인데 모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국민연금도 노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적다.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야 하는 사람이 다수로 사면 초가에 갇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860만의 은퇴 쓰나미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딥 임팩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산과 소비 부동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그런데도 어떻게 완충하고 어떻게 대비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와 맞물린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60년대생들 이후배 세대들의 성실한 조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찬란했던 하향연화가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전제 아래 60년대생들이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에 자신있고 숙련 노동을 해온 이들이 자기 몫의 일을 하면서 일상을 유지할 길은 불가능한 것일까? 보고 나니 너무너무 와닿고 슬프고 좀 두렵기도 한데 아빠의 노후는 빛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 60년대생 아버지를 둔 90년대생 자식이 유튜브에 남긴 댓글이다. 아빠의 노후는 빛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386세대니 586세대니 하는 데서 보듯이 1960년대생은 2000년대부터 사회의 지배 세력을 이루어왔다. 최근 이들이 퇴직 대열에 속속 합류하면서 열악한 재취업 일자리와 노후 준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늙은 수사자처럼 전성기가 지나가 버린 것일까? 60년대생들에게 펼쳐지는 미래는 어떠할 것이며 이들에게 던져진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 60년대생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답해본다. 60년대생은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세대다. 1960년생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 1인당 $79였는데 이들이 퇴직할 때는 $3만 달러를 훌쩍 넘었다. 당시 튀르키예가 $275였다. 지독하게 가난할 때 태어나고 성장할 때 청년기를 보내고 번성할 때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50여 년 인생 동안 후진국부터 선진국까지 모두 경험한 세대는 없을 것이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세대다. 그만큼 독특한 경험이 응집되어 있다. 경제적 경험만이 응집된 게 아니라 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응집력이 뛰어나다. 60년대생들은 베이비 부모의 중간층을 이루고 있다. 55년생부터 14년생까지를 1차, 2차 베이비 부모라 하면 이들 숫자가 167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60년대생이 860만 명, 55년부터 59년생까지와 70년부터 74년생을 합하면 810만 명가량 된다. 그런데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반면에 60년대생은 단일화, 문화적 경험을 가진 연령층이 860만 명에 이른다. 중간이면서 중심을 이루는 이유이다. 학력 상승도 응집력에 일조했다. 386세대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80년대 학번을 내세우는 것만 봐도 대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보면 1980년에는 고래 중 대학생 비율이 %였으나 1985년에는 2.2배 가까이 되고 이 수준이 1989년까지 이어진다. 1981년에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로 대학 입학 정원이 30% 늘어나면서 대학생의 비율이 2배가량 되었다. 실제로 1980년 대학 진학자는 1만 명이었으나 1985년에는 13만 명, 1990년에는 15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 이전에 비해 매년 10만 명이 많다고 해도 60년대생 전체로는 100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추가된 셈이다. 화려한 외환과는 달리 60년대생은 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을 야기한 세대다. 이들이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내적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60년대생은 산업화 시기에 성장해서 부를 늘릴 기회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의 세대는 외환위기 때 사라졌고 그 아래 세대는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취업을 못함으로써 60년대생이 세대 간 경쟁의 승자가 되었다. 대기업 임원과 정치인 등 주요 위치에 60년대생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산업 구조가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바뀌면서 60년대생 내의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세대 내의 불평등도 확대되었다. 경남 지역의 쇠퇴와 경기 남부와 중부 지역의 발전이 이를 보여준다. 60년대생이 한편으로는 많이 가진 세대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양극화된 세대로 비치는 이유다. 앵글을 미래로 돌려보면 60년대생들은 싫으나 좋으나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65세 이상 비율이 총인구의 1% 초고령 사회 진입을 2포인트 앞두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때 60년대생은 수적으로도 860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강한 응집력과 부를 갖고 있다. 초고령 사회의 흐름을 주도해 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늙어버린 수사자가 아니다. 일본은 베이비 부모인 단카이 세대가 고성장의 혜택은 누리면서 노후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맡긴다고 해서 이들을 도망치는 세대라 부른다. 초고령 사회를 이끌 우리의 60년대생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도망치는 세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와 저성장 사회를 극복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세대 간 죄수의 딜레마를 잘 풀어야 한다. 각자의 살 길을 찾는 경쟁 게임이 아닌 상생의 길을 찾는 협조 게임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뒤처진 사람과 함께 가고 세대가 상생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와 저성장으로 우리는 울퉁불퉁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초고령 사회 주역인 60년대생은 다행히 응집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울퉁불퉁한 길을 고르는 세대가 되었으면 한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세대 갈등은 이제 전면적으로 떠오른 사회 문제가 되었다. 죄수의 딜레마처럼 세대 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다 보면 좋지 못한 해법으로 사회는 가게 된다. 이제 막 은퇴 연령에 접어든 60년 대생의 미래는 곧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다름없다. 60년대생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 바로 지금 이들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860만 명에 달하는 60년대생의 은퇴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론의 무용함을 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60년대생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특수성은 자명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허리이자 고도성장기와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의 외환위기를 거치며 오늘날의 양극화 지형을 탄생시킨 세대다. 이제 이들은 하나둘 직장에서 퇴직하고 있지만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세대교체는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고도성장기와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이들은 다시 초고령 사회의 주역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60년대생을 부자 세대라고들 여기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은퇴 후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60년대생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60년대생이 갖는 특수성을 지적하며 소위 실버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60년대생은 초장수 시대로 가는 변곡점에 서 있는 세대다. 우리 삶의 주요한 사이클은 60세쯤 은퇴하여 남은 삶을 정리하고 영위하는 흐름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디대의 여명이 대폭 늘어난 지금 새롭게 생긴 공백을 지탱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저자는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순히 재테크를 좀 더 잘하고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재무적, 비재무적 측면에 관계된 삶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개인의 재구조화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60년대생은 은퇴기에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이를 통해 근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친 자산 계획과 관리에 달려 있다.